안녕하세요. 박재원입니다. 블록체인 합의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존까지의 데이터 전송은 보통 중앙 서버를 둔 채로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접속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쇼핑몰이나 커뮤니티와 같은 일반적인 사이트들, 스트리밍 서비스, 금융 서비스와 같은 여러 서비스들이 전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앙 서버를 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늘어날 경우 서버에 큰 부하를 줄 수도 있고 디도스와 같은 공격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여러 개의 분산된 웹 서버로 나누어 주어서 과부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서버의 확장도 가능하고 투명성 또한 보장이 됩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을 사용자가 알 수 없도록 해가지고 굳이 환경을 모르더라도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투명성의 종류로는 위치, 이주, 복제, 병행, 그리고 접근, 성능, 규모, 고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산 처리 시스템에는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난이도가 높고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 처리 방식과는 다르게 P2P는 별도의 서버 없이 피어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동이 됩니다. 때문에 상시 연결은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높은 확장성과 운영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통신 속도도 보장이 불가능하고 악성 코드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P2P 서비스로는 소리바다, 토렌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블록들 같은 경우에도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체인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저장소 없이 데이터의 전송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저장소가 없다라는 방식에서는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비잔틴 장군이 어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각 모든 장군들이 동시에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랑 비유를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비잔틴 장군이 1번에 있고 각 장군들에게 1, 2, 3, 4, 5 순서로 1번이 2번한테, 2번이 3번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 장군이 9시에 다 같이 공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2번 장군과 3번 장군은 9시에 공격이라는 명령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4번에 있는 배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0시 공격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변조를 해가지고 5번 장군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번의 배신자에 의해서 5번 장군도 10시 공격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성을 모두가 동시에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4번, 5번 장군이 9시에 공격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공격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비잔틴 장군 딜레마라고 부르고요. 이것처럼 중간에 배신자가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탐지를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블록의 정당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잔틴 장군 딜레마를 해결을 하는 것인데요. 합의 알고리즘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제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 특정 조직의 승인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참여 혹은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모두가 이제 노드를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투명성이 강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보안성도 강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아질 경우에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 지분 증명,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경우에는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인데요. 컴퓨터의 연산량을 이용해서 특정 난이도의 다음 블록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푼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에서도 이 방식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구현을 했는데, 이제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 위해서 그 높은 연산량을 가진 장비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량의 GPU를 묶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ASIC과 같은 특수한 장비를 이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채굴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 증명 방식 같은 경우에 컴퓨팅 파워가 너무 과하게 이용된다라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권한을 분배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노드의 부유한 정도와 그리고 코인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보유되었는지를 고려하는 임의 설출 방식과 무작위 요소를 통해서 보안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은 투표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대표자에게 위임을 하는 투표를 하게 되고요. 투표의 영향력은 그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 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투표자들의 지분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에 토큰 민주주의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이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작업량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한데요. 일단 익명성이 보장되었던 다른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이런 방식들에 비해서 그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을 위해서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된다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인 보유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표자의 수가 똑같이 동일하다면 중앙화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코인 보유자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대표자의 수도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 갖고 있는 속도 면에서의 장점도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게 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훨씬 적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이게 특정 조직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앙화되어서 보안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아무 조직을 떠나서도 이제 기관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데이터 운영 방식에다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안 검증성만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보안성을 더 높이기도 하고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팍소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리더를 선정한 뒤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에 이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니만큼 악의를 가진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일 수도 있게 됩니다. PBFT라고 하는 방식은 투표를 통해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인데요. 리더를 선출을 한 뒤에 그 리더가 참여자들한테 요청을 보내게 되고 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집계한 뒤에 블록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부정을 사용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아까 비잔틴 장군 알고리즘 딜레마와 같은 문제에서의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과반수를 획득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부정을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적을 받게 되면은 투표를 통해서 언제든지 리더를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생긴 장애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참여자 전원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성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